우리가 보통 그 고전적으로 하는 수련법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 감정이 와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관점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공부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하게 되면 과거 생각들이 잘 안 떠오르고 지금 할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이걸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특징적으로 다들 그렇게 나타나요. 사실 어떤 명상을 하든 그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시간을 앉았으면 한 시간 앉은 만큼의 어떤 내 의식의 변화가 뒤따라져야 되고 그 의식의 변화는 곧 뭐야 육체의 변화를 수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눈들을 이렇게 감아 보세요. 감아 보시고 자, 어떠한 잡념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처사님은 한번 억지로 생각을 떠올려 보시고 저 뒤에 우리 처사님도 잡념을 일부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눈 떠봐요. 어떻게 처사님은 어때? 잡념이 좀 어떤 것 같아? 잘 안 떠오르죠? 처사님은 처사님 안 떠오르죠, 잡념이? 지금 오늘이 두 번째인가? 두 번째 하신 거지? 어. 우리 처사님은 이제 뭐 12번 뭐 이렇게 뭐 10번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안 떠올라야지 정상이지. 그건 당연한 거 우리 처사님은. 우리 이제 여기 젊은 처사님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했을 때도 안 떠오르죠. 잡념은 많이 없었지. 그리고 이제 틱 현상도 많이 없어졌네. 없어졌죠. 남아있긴 해도 틱 현상이 많이 줄었네. 그리고 그 열기도 많이 올라가는 게 많이 잡혔네. 열기가 많이 없어졌네. 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 뭐가 있냐면 이제 몸이 원래 좀 뜨끈뜨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외에 몸이 차가운데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 머리나 이 어깨 쪽으로만 이렇게.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안에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감정이 감정이 계속해서 작용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긴장한 거, 두려운 거, 뭐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감정이 일어나면 꼭 수반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수반하느냐? 바로 잡념이라고 하는 게 수반돼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거든.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나려면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 뇌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태워야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죠? 생각을 일어나려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나와야지 생각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 한 가지, 두 가지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한 거는 사유잖아. 그죠? 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안에서 굉장한 열량소를 태워야만 생각으로다가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 열량소를 그렇게 태우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니까 머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잡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올라오려고 하면 분명히 에너지는 어떠한 동력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력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력이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잡념을 밀어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뇌세포에서 그 생각을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어나가야 되니까 에너지를 태워서 그 생각을, 그 시냅스를 활성화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서 열이 벌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열이 나느냐? 그냥 올라오는 잡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여를 해서 거기서 욕망과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불필요한 게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저항을 하거나 또 좋은 생각 떠오르면 욕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자꾸 열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서 열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자꾸 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행경막 꼬리뼈부터 이 행경막 위에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만 굳겠어요? 안 그래요. 위로 이렇게 열이 올라가면 사람은 서 있으려고 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게 서 있으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엄지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 쪽에 힘을 꽉 주게 돼 있어요. 발등하고. 그럼 자신도 모르게 다리에 고관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슬관절이나 이런 데 힘을 꽉 주게 돼 있어요. 이 발가락에 힘을 주면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이 우르 뜨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반작용으로 다리에 힘을 꽉 주게 돼 있어요. 그 다리에 힘이 주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뜨거운데 밑에는 차가운 거예요. 이 수족냉증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쪽에 힘을 굉장히 주고 있는 거예요. 긴장도가 굉장히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그 뼈가 변형이 올라오는 거예요. 변형이 와요. 그리고 한쪽 어깨가 확 올라갔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우리 처사님은 어깨가 뚝 떨어졌네. 이제 완전 떨어졌네. 느끼시죠? 떨어진 거 느끼죠? 이렇게. 아니 진짜 뚝 떨어졌네.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 있던 게 뚝 떨어졌네. 완전.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 여기 저 처사님 보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세우지 말아 그러잖아. 척추를 세우지 말아 그랬잖아. 지금 저 뒤에 저기 그 형님 먼저 보라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신 거 봐. 자세가 저렇게 돼야 돼. 저런 자세가 돼야 돼. 지금 봐봐. 이쪽에 봐봐. 지금 그 우리 저기 저 어린 처사님은 자꾸 허리를 세우려고 하잖아. 그지? 근데 저 자세가 돼야 돼. 저 자세. 그냥 앉아 있어도 저 자세가 딱 돼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저기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 좀 봐봐. 여기 어르신 봐봐. 이렇게. 그지? 저런 자세가 다 저런 자세잖아. 그지? 여기 저 권사님도 보시면 그런 자세잖아. 전부 다. 응? 왜 저런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가면은 단전 힘이 생겨. 이게. 단전에 힘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불이 빨리빨리 꺼져요. 왜냐면 단전의 힘은 거의 수기군이거든. 수기거든, 수기. 수기가 쌓이면 위에 불을 빨리 꺼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건강 회복 탄력성이지. 스트레스의 취약성을 우리가 극복하는 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상황에 안 놓여 있는 것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고 심리적으로만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그걸 갖다가 잉여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음주를 하거나 이런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언발의 오줌 넣기란 말이죠.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몸 자체가 그렇게 그 몸에 그 작용되는 것들을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몸의 형태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몸도 거기에 맞춰서 몸의 변화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저 처사님은 지금 오른쪽에 힘이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 뒤에 있는 그 형 봐봐. 뚝 떨어져 버렸잖아. 그지? 자유롭잖아, 이게. 응? 이게 자유로워져야 되거든, 이게. 그리고 봐, 이렇게. 저 봐봐, 어깨를. 그지? 뚝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이 어깨가 뚝 떨어져야 돼,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힘 들어간 게 딱 보이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눈 감고. 잠깐만, 여기 올 때 어떻게 왔어요? 한번 온 거를 갖다가 그냥 한번 대충 설명을 한번 해봐.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서울역까지 갔어요. 음. 거기서 기차 타고 음. KTX 타고 대전역까지 온 다음에 거기서 점심을 잠깐 먹고 무궁화호 타고 옥천역까지 가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복잡하게 힘들게 왔네. 네. 이게 몇 시간 걸려? 그렇게 하면? 중간에 갈아타는 시간도 있어서 점심 먹고 하는 시간도 있어서 어. 3시간 정도. 3시간? 어이구, 오래 걸리네. 눈 감아봐요. 자, 그거를 지금 온 거를 나한테 얘기한 거를 생각으로 한번 해봐. 지금 쭉 설명한 것을 생각으로 한번 해봐요. 자, 눈 떠봐요. 어때요? 잘 진행이 안 돼요.
어떻게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음. 설명한 것 중에 서울역 간 것까지밖에 진행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지 생각이. 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첫날은 조금 그게 덜 됐지. 첫날은 좀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날도 눈 뜨고는 잘 됐는데. 네, 눈 감고 잘 안 됐지. 네. 네, 눈 감고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 그죠? 네.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눈을 감고 그걸 못 떠올린다. 응? 근데 이런 것을 이런 그 디테일한 것을 이런 디테일한 것을 잡아주는 곳이 없어요. 이런 디테일한 현상들이 나오는 거를 잡아주는 명상센터나 절의 스님들이 안 계시다고. 이게. 근데 눈을 뜨고도 지금 자 눈을 감고 그럼 텅 빈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눈을 감고 있을 때 텅 빈는데 생각이 안 떠올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완전한 진공묘용은 아니더라도 맛을 본 거야. 참으로 공한데 묘한 것이 있어. 뭐가 있어? 그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놈이 있단 말이야. 응? 그죠? 텅 비었잖아, 머릿속이. 텅 비어 있어. 근데 묘한 놈이 있어. 뭐가? 그걸 알아보는 놈이 있어. 그래 진공은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묘유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반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반야. 반야. 반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아를. 반야는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아하고 공하고 같으냐? 공하고는 달라요. 무아하고 공은. 왜냐하면 무아는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불교에서 스님들이 그 강의를 하시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하합이 있기 때문에 조건 따라 인연하합이 있기 때문에 실다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맞은데 그렇다고 해서 실다운 것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삶의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작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작용이 있잖아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작용만은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실다운 게 없기 때문에 공을 추구해. 공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물질을 보거나 외부 형상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 공이 없으면 절대 그 색이라고 하는 색계, 그러니까 육경이라고 하는 거, 육경이라고 하는 게 소리, 형상, 맛, 냄새, 촉감 이런 형상들은 공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상을 느끼려고 해도 옆에 공이 허공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바로 갖다 대갖고 공 없이 갖다 들이대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소리도 마찬가지잖아. 소리도 우리가 소리가 들리는 이유, 이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고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지. 내 마음이 막 시끄러워 봐. 그죠? 내 마음이 막 시끄러우면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는 그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공하고 직해 있단 말이에요. 유무가 노자가 얘기한 유무가 항상 상생을 해야만 우리는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유무상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노자에는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과 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직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색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공도 실다운 자성이 없고 색도 실다운 자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허공하고는 다른 거예요. 허공은 그냥 있지만 인간은 생존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이다 무하다 가하다 하느라고 하는 모든 정의 내려진 것들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정의를 내린 것이지 누가 정의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누군가가 무아를 봤다면 누군가가 공을 체득했다면 그것은 공을 체득한 사람이 인간 입장에서 그 무아를 보든 공을 본 사람이 자기 뇌에서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야. 어떠한 사람이, 그럼 부처님이
부처님이 그러하게 느낀 거야. 느낀 것을 써놓은 거야. 그게 경전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뇌에서 그러한 작용이 없다면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느끼고 알고 해서 그걸 해석되어진 거를 우리가 쓴 것을 우리는 그걸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어떤 멋있는 도인이 우주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다. 그건 자기가 본 우주와 자기가 뇌 안에서 해석되어진 것을 쓴 것일 뿐이에요. 그죠? 그 때문에 무아라고 했다거나 공이라고 했다는 것을 남이 써놓은 걸 고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맛을 못 보고 내 뇌에서 그것을 해석되어진 거, 아 그렇구나라고 해석되어진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문제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뭐 도를 가르치고 수련을 가르치고 명상을 가르치고 절에서 설법이 전부 다 뭐예요? 남이 씹어 먹고 남은 찌꺼기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인이 현실시를 그냥 본인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본인이 맛을 보고 본인이 느낌, 본인한테 해석되어지는 세상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남이 경험해 놓은 걸 놓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배운단 말이죠. 남이 공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안 줄 알으랴. 이런 가르침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남이 공안이야. 그래, 그것도 좋긴 좋아요. 하지만 내가 못 깨달으면 이게 너무나 큰 짐이야. 근데 어디까지나 인간 입장에서 이 사물을 뜯어보고 다 했기 때문에 인간 입장이라고 하는 걸 배제하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공이다. 사물이 다 공이다. 내 몸이 다 오온으로 오치온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다 뭐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맞아. 그죠? 하지만 인간이었을 때는 그게 인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이게 있어야지 세상도 있고 도도 있고 뭐 이 세상도 있고 한 거니까. 오치온이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고 만들어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색온이라든가 이 우리가 이제 공적 시색할 때 공이라든가 색이라든가를 떼내서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색을 보면 공을 봐야지 색을 나와요. 왜? 이게 긴지 짧은지를 대보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긴 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거보다 더 긴 놈이 있어야지 비로소 길고 짧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로만 이게 긴지 짧은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색온이라고 하는 걸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허공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허공을 뗄 수가 없죠. 색하고 허공하고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자가 뭐라고 하냐면 유무가 상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상생한다. 그럼 있고 없고는 뭐냐? 동출이명이다. 왜? 한 군데서 나왔는데 이름이 다를 뿐이다. 왜? 그 자방아함경인가 보면은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 어디서 들어봤죠? 상대성 원리. 예. 똑같잖아요. 양자나 없이 음자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모순에 빠졌던 게 뭐가 모순에 빠졌냐? 이것이라고 하면 이것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것이라고 하면 저것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불교에서 설명하는 건 공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특성이 있고 저것이 특성이 있으면 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이고 공의 인연이고 이것도 공의 인연인데 공의 인연이 만나서 또 다른 어떤 공의 인연을 짓는 거예요. 근데 공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그래서 우리가 공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은 어제 일이나 오늘 일이나 조금 전 일이나 해서 이 허공은 뭐예요? 까르마가 있지만 까르마에 절대 물들지가 않아. 어떤 형태가 됐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존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라고 하는 그 시간도 없지만 어제라고 지칭을 한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인간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제를 갖다가 어제라고 하는 우리 의식은 어제라고 하는 시간이 없지만 이 육신은 어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제가 없으면 우리는 오온을 갖다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논리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언어를 이렇게 구사할 수 있던 건 뭐예요? 꼬마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의 총량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없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욕을 얻어먹을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자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 엉뚱하게만 밝히니까. 기도하라? 기도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작은 건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는 얻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눈 감아보세요. 지금부터 눈을 감고 편안하게 한번 계셔보세요. 우리 뒤에 선생님도 한번 편안하게 계셔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눈 떠보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이렇게 들어봐. 얘기 그냥 해봐. 알고 앉아서 그냥 얘기해봐. 그것도 놓고 얘기해봐. 자, 무슨 생각이 올라와? 올라오는 생각은 없었고요. 네. 근데 현재 의식에 좀 머물렀는데 아까 기차 지나가는 소리 들었잖아요. 아, 기차 그게 지나가. 이제 좀 언어가 되더라고요. 소리라고. 소리라고. 근데 그 외에는 다른 잡념은 안 떠오르지. 네. 응? 그럼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지금 무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아가 뭐냐면 무아는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를 무아라고 그래요. 내 의견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 뿡 소리가 나면 기차가 지나갔잖아 좀 전에. 아, 기차가 지나가고 있구나. 아, 시끄럽다. 아, 기분 나쁜데. 이게 아니고 그냥 기차가 지나갔구나. 이게 내 의견이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개진이. 그걸 뭐라 그러면 관세계라고 그래요. 관이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는 완전히 관이 세계로 빠진 상태를 무아라고 그래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듣고 보이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걸 그대로 듣고 근데 일체 자기의 어떤 그 의지가 개입이가 되지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아로 있다가 의지를 개입시키고 싶으면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제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의지를 개입시킬 때는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분석할 때는 분석하는 거예요. 다시 그거를.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막 우리가 애를 쓰고 뭐를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아 상태로 살다가 옆에서 누가 인사하면 네 반갑습니다 하고 또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고 또 생각이 일으키고 이거 또 지나가면 또 거기 또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지나가고 또 먼 일이 있으면 거기에 또 내 생각을 개입시킬 수 있으면 개입시키고 또 개입 안 시키고 안 시키고 이렇게 그 무아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무아 상태가 가면 완전히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보가 아니라 뒤끝이 없고 남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음이 없지 감정적 찌꺼기는 남음이 없지만 뭐예요? 기억은 남는다고요. 그게 무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날 다 이게 이 몸이 그게 고름으로 차있고 뭐에 차있고 이걸 저기 실체가 없으니까 집착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안 그래. 부처님도 안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도 몸은 건강하게 하라고 했어요. 돈도 많이 벌으라고 했고 중생으로 살 때는 그게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부처로 살아도 몸은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실다운 게 이 몸이 기독교는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온을 잘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거룩한 성전이며 거룩한 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실다운 인연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만물이 댕이라. 야, 이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변하는 거지.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고 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유기체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 우리 눈에는. 근데 이런 일체를 다 부정을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 정신적 안정을 취하려고 안정한 자리를 가려고 끄달림 없는 세계로 가려고 그러한 뭐 반어법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런 충격요법을 쓸 수는 있어도 실제 이 몸이 실담이 없고 뭐 저 무자성이니 자성이 없으니 뭐 집착할 것이 없다. 이거를 A는 B니까 B는 C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적 구조로다가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도달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 필요한 것은 그러한 논리 구조가 아니라 논리 구조를 떠나서 실제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바로 맥히죠. 제 생각도 근데 거기까지 가봤으면 그걸 설명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못 가봐놓고 이제 저기 이제 그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뭐 써놓은 걸 가지고 이해한 것처럼 하는 게 아무래도 뭐 전달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치 전달도 안 되고 듣는 사람들도 도통 저게 무슨 말인지 아니 여기 있는데 이게 있는데 뭘 실제로 구구단을 가리키고 네. 2에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똑같은 게 이제 10개 있을 때를 이제 구구단 안 배웠을 때 이렇게 뭘로 이렇게 이제 탁탁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 이게 그런 상태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지금 스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됐냐 이런 뭐 상태를 이제 이렇게 이제 검증하듯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게 여기 내가 써놓은 것은 말하자면 난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다. 그렇죠. 근데 나는 내가 느끼고 나한테 지금 나타나는 것만 말할 뿐이다. 그렇죠. 그게 있는. 그게 그 맞는 말이죠. 그게 자기가 경험한 세계만 자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세계는 내가 해석되어지고 내가 느낀 것만 내 세계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든 걸 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양자 역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도 예. 스님 만나고 맨 처음에 육륜도 했을 때 이제 모든 게 다 내 마음에서 이게 뭐 일어나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 근데 그게 제일 마음에 와 닿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것들이 이제 더 그래 맞아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예. 내가 아픈 이유도 알겠고. 예. 그렇게. 맞아요. 그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가르쳐서 내가 이제 이걸 한번 유튜브로 촬영하려고 한 거예요.